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반찬으로 인기가 많은 주키니 호박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통행료 인하를 위해 시민단체와 단체장이 나섰습니다. 무조코 전복 사고 이후 낚싯배 안전점검이 강화됐습니다. 무조코를 충돌한 화물선 당직 사건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경남도청에 시군협력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지역의 이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반찬으로 인기가 많죠. 주키니 호박이 식탁에 오르지 못한 채 폐기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해 팔아봤자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주키니 호박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진주시 건곡면의 농협 선별장. 농민들이 싣고 나온 호박 더미가 쌓여갑니다. 팔기 위한 게 아니라 폐기할 호박입니다. 이것도 자식이나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좀 더 많이 아픕니다. 주키니 호박인데 특품을 제외하고는 이처럼 모두 폐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을 막아보자는 고육지책입니다. 최근 주키니 호박의 도매 가격은 특품 10kg 한 상자에 8,000원 안팎, 19,000원 선이던 지난해 이맘때의 반토막으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상품은 한 상자에 3,000원가량에 불과해 유통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박스 한 개에 830원이고 우리가 서울까지 운송을 쓰면 800원을 줘야 되고 유통만 한 2,100원 정도 딱 치거든요, 지금요. 지난해 가을 태풍 피해를 본 시설 농가들이 재배 기간이 짧은 주키니 호박을 대체 작물로 재배하면서 과잉 생산된 게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진주 건곡농협이 가격 안정과 농가 돕기를 위해 이달 들어 한 상자에 4,000원에 수매해 폐기한 호박은 5만 kg가량. 적지 않은 물량이지만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산지에서도 우리처럼 같이 동참을 해주면 가격의 상승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과 농협이 가격 파동만은 막고자 호박을 스스로 폐기까지 하고 있지만 힘에 겨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남과 부산의 산업을 결합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거가대교가 지난 2010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개통 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통행료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MBC 경남은 앞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25톤 화물차를 모는 양혜엽 씨가 거제에 조선계자재를 납품하고 포항 집으로 향합니다. 거가대교에 다다르자 통행료 3만 원이 찍힙니다. 요금 3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기자재 한 번 납품하면 거가대교 왕복 통행료로만 6만 원, 기름값 16만 원까지 22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만 한 130만 원 정도, 한 14.5% 왕복을 하게 되면은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난 거죠. 여기에 거가대교가 개통하면서 운송 거리가 줄었다는 이유로 기사들이 받는 운송비도 10% 이상 줄었습니다. 국비와 민간 자본 등 1조 9천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10년 12월 개통한 거가대교. 8.2km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 2003년 경상남도와 부산시, 민자 사업자가 맺은 협약 등을 근거로 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8.2km에 불과한 이 거가대교는 전국에서 통행요금이 가장 비쌀 뿐만 아니라 차종 간의 요금 편차도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는 물론 다른 민자 도로보다도 월등히 비쌉니다. 특히 버스나 대형차의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요금보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더 비쌉니다. 때문에 버스나 화물차의 실제 통행량은 예측치의 10% 정도에 불과해서 통행료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단체는 물론 단체장까지 나섰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단순히 거제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전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이번 우리 거제 시민들의 통행료 인하 문제를 우리 경남도와 부산시는 좀 적극적으로 3종 화물차의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60배에 달합니다.
일반 그 일종 승용차 기준으로는 27배고요. 킬로미터당 단가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금 편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또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이와 관련해 운영사인 GK 해상도로는 요금은 협약을 근거로 책정됐으며 2013년 비용 보전 방식으로 협약이 바뀌면서 요금은 주무관청이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무관청인 경상남도는 요금 등과 관련해서 조만간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김해 장유 소각장 증설과 이전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 공동대책위가 새로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반대 단체와는 사실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장유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동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김해교육연대와 김해여성회를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장유 소각장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주거지와 근접함으로 인해 발생된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각장을 이전하는 데 합의하라. 장기 대책으로는 생활 쓰레기 총량을 줄일 수 있는 쓰레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기존 장유 소각장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며 장유 소각장 증설 반대 단체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은 수렴을 하는데 일방적이고 반대를 위한 그런 부분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올해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장유 소각장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유 소각장 문제를 둘러싸고 김해시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안은 접어둔 채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어와 미세먼지를 몰아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 통영을 중심으로는 초속 13m에 달하는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반짝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창원은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낮 최고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 6도나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경남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가장 따뜻한 옷으로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2도에 육박합니다. 함안 영하 8도, 밀양은 영하 6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통영 5도, 김해도 5도로 낮에도 춥겠습니다. 거창 영하 9도, 진주 영하 7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나 내려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4도, 진주 6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전에는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욕지도 해역에서 발생한 무적호 침몰 사고 이후 낚싯배 안전 점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해경은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의 당직 사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통영시 산양읍의 한 선착장입니다. 해경이 승선 명부에 적힌 내용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낚싯배에 오른 뒤에는 가장 먼저 술 반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명조끼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와 공인된 것인지도 들여다봅니다. 한국성급이나 그쪽에서 승인받은 제품을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신고된 설계와 실제 선박 구조가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낚시어선 영업구역 외에 조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V패스 등 위치 발신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업구역 위반은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낚시어선 협회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장비 점검 외에도 V패스 작동 여부와 선박 불법 개조 여부까지 점검이 강화됐습니다. 조업 중에는 선장이 섬 내외에 설치된 CCTV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벗게 되면 항상 카메라를 보고 방송을 하고 지시를 하고 찾아가서 직접 입을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해경은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 당직 사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무적호를 전남의 한 조선소로 옮겨 충돌 부위와 불법 개조 여부, 기름 유출 등을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한 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범위를 더 넓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아림천사 운동 기부식이 오늘 오전 거창군청에서 열립니다. 진주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이웃돕기 기탁식이 오늘 오후 진주시청에서 열립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현장 방문 활동이 오늘 오후 밀양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 열립니다. 농업유산 콘퍼런스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오늘 오전 하동군청에서 열립니다. 2019년 설맞이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행사가 오늘 오후 진주혁신도시에서 열립니다. 올해 첫 시장 군수 정책회의가 어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경수 도지사는 도는 시군의 지원부서이고 행정서비스 기관이라면서 시군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도청에 시군협력실을 설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장 군수들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비롯한 당면 과제, 상호 방안을 논의하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등 6건의 지역 현안을 도청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6.5%를 신속 투입합니다. 지난해보다 1조 500억 원 늘어난 4조 8천억 규모의 상반기 집행계획 예산은 실질적인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와 SOC 사업에 중점 투입되며 재정 집행을 신속하게 집행한 시와 군에게는 6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경상남도가 정부의 남해안권 발전 사업과 연계해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과 하동 섬진강 백길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사업은 국비와 도비, 민간 자본을 투입해 미조면 조도와 호도의 치유 휴양 시설을, 하동 섬진강 백길 복원은 섬진강 일대에 옛 나루터를 복원하고 평사리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신선 엽채류가 재배 지역에 따라 중금속 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생산 공학실험실이 진주 지역의 공단과 고속도로 인근, 농촌 등 3곳에서 엽채류를 재배해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고속도로 인근에선 납이 식품안전 기준을 초과했으며 공단 지역에선 알루미늄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15배까지 검출됐습니다. 연구팀은 그러나 가정에서 일반적인 세척법으로도 중금속이 안전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도내 22개 시군구 위원회별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요건과 신청 절차,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 선거운동 등이 안내됩니다. 한편 경남에서는 오는 3월 13일 172개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창원의 유일한 고택 문화공간인 창원의 집을 알리기 위한 한복 서포터즈가 선발됐습니다.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들로 구성된 15명의 서포터즈는 오는 3월부터 주말마다 한복을 입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고택을 소개하는 활동에 나섭니다. 창원의 집은 순홍 안씨 5대조인 안두철 선생이 살던 전통 기와집으로 창원 시내 유일한 고택 문화공간입니다. 남해군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해서는 최소 791명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남해군의 19살 이상 인구는 39,578명으로 이 가운데 50분의 1 이상인 791명의 서명이 있으면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